2026년 첫 번째 시신, 이 휴스턴 수로에서 발견됐습니다. 바이유에서 시신이 자주 발견되는 이유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연쇄 살인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국의 강력한 부인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번 새로운 사망 사건에 대해 알려진 내용과 추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범죄학자와 함께합니다. 로 앤 크라임 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사이드바에서 다루는 범죄 이야기가 무섭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으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네, 여러분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저희 스폰서 인코그니입니다. 인코그니는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검색 사이트나 오래된 포럼 게시물 등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 추적해서 그 정보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가입 후 인코그니가 50개 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 정보를 찾아내고 며칠 만에 모두 삭제를 시작했습니다. 설정은 몇 분이면 끝나고 계정만 만들면 인코그니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무제한 요금제도 제공합니다. 맞춤 삭제 기능을 통해 특정 링크를 제출하면 프라이버시 전문가팀이 직접 해당 정보를 삭제해줍니다. 온라인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인코그니로 프라이버시를 지키세요. 코드 사이드바로 연간 요금제 $60 할인됩니다. 휴스턴에서 발생한 이 충격적인 사망자 수에 대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하고 마지막 사이드바를 올린 지 정말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신들이 바이유에서 발견되면서 이 지역에 연쇄 살인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2026년 첫 번째 시신, 이 휴스턴 강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작년에만 39가 넘는 시신이 베이유에서 발견됐고 당국이 온갖 방법으로 부인하려 했던 베이유 살인에 대한 소문도 들려옵니다. 올해 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한 남성이 오후 2시쯤 버팔로 베이유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1월 6일 화요일입니다. 참고로 버팔로 베이유에서는 시신이 여러 차례 발견됐으며 지난해 9월 18일에도 발견됐습니다. 63세 아르누포 알바라도로 메스암페타민 중독과 익사로 사망했으며 사고사로 판정됐습니다. 9월 20일 67세 마이클 라이스와 미켈라 밀러가 모두 버팔로 베이유에서 발견됐으며 라이스의 시신은 9월 26일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베이유들, 예를 들어 그린스와 브레이스에서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냥 조금 더 맥락을 드리기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026년으로 돌아가 최근 발견된 시신과 사망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번이 휴스턴 수로에서 15일 이내에 발견된 네 번째 시신이라고 합니다. 휴스턴 경찰서 레리 크로슨 중위는 관리 인력이 옷을 입은 성인 남성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회색 재킷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KHOU 10일에 따르면 당국은 범죄 흔적이 없고 시신이 오래 물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크로슨 중위가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이런 사건마다 강력반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시관이 이곳에 와서 부검을 실시해 남성의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방송 시점에는 신원과 사망 원인, 방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연쇄 살인범이라는 생각을 막으려 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지방 검사 션 티어가 내셔널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계열사 KPR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저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연쇄 살인범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작년엔 단 5일 만에 시신 오고 며칠 뒤 6번째 시신까지 발견되며 매우 빠르게 시신들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들도 다르고 발견된 수로도 다릅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많은 의문을 낳았고 온라인상에서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휴스턴 시장 존 휘트마이어와 경찰서장 노아 디아즈가 나섰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완화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휴스턴 거리에 연쇄 살인범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제 입으로 가장 먼저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아즈 경찰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관 입장에서는 소문이 우리 지역사회의 두려움과 불안을 불러일으킨다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효과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ABC13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일주일 만에 세 구의 시신이 바이유에서 발견된 후 사람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스턴을 방문한 후안 산도발은 언론에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연쇄 살인범이 있다고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네바다의
For You 페이지도 보게 되는데 네바다에서도 버팔로 바이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휴스턴 주민 에릭 코르테즈는 이게 주 경계를 넘어 퍼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바이유에서 죽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KHOU 10일에 따르면 주민 후안 마르티네스는 아직 그 사람을 못 찾은 것이 안타깝다며 30명 넘게 시신이 나왔는데 연쇄 살인범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연쇄 살인범 가능성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많은 게시물과 댓글도 제외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2024년에는 35구, 작년에는 34구의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명은 일관되게 더 넓고 가슴 아픈 사회적 문제들을 지적해 왔습니다. 휴스턴의 상당한 노숙자 인구, 정신건강 문제, 약물 남용 문제, 그리고 베이유 자체에 단순하면서도 위험한 지형 등이 그것입니다. 베이유는 위험합니다. 크론에 따르면 휴스턴 시의회 전직 의원 레티샤 플러머는 베이유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모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조깅이나 산책이 많은 지역에는 즉시 전화할 수 있는 비상 전화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조명 문제는 중요한 논의 대상이며 이스트엔드 확장 시 작년에 제 사무실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베이유 파트너십은 논의에 열려 있으며 그녀는 시정부, 해리스 카운티 홍수 통제구, 휴스턴 공원위원회, 버팔로 베이유 파트너십 등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인 범죄학자를 모셔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꼭 언급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KPRC, 아이가 해리스 카운티 검시관 사무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휴스턴 지역 베이유에서 수습된 약 200구의 시신 중 거의 40구는 공식적으로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즉, 이는 수사와 부검이 이루어진 후에도 법의학 전문가들과 당국이 이것이 사고인지 타살인지 자해 사건인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KHO 11에 따르면 지난해 휴스턴과 베이유에서 발견된 34구 시신 중 타살은 한 구, 사고사는 9구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익사, 독성 노출 등으로 19건은 사인이 불명확하며 2건은 자해, 3건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죄학자 데비 굿맨 박사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녀는 플로리다 마이애미 세인트 토마스 대학교 형사사법 학위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부교수입니다. 그녀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학술 범죄 서적의 저자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과 함께 새로운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에 발견된 이 새로운 시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제시 웨버 씨, 이 사건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는 우리가 미쳤다거나 충격적이다거나 믿을 수 없다는 표현을 써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연쇄살인범이라는 단어에 대한 망설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시 웨버 씨,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2024년에는 30여 명의 사망자가 있었고 2025년에도 또 30명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6년에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상황들 중에서 거의 70건에 달하는 사건들 중 실제로 몇 건이 살인인지 그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한 건을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존 모건 44세입니다. 법의학자가 보고서를 작성했고 결과는 둔기에 의한 외상과 내부 출혈이 있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다른 상황들을 살펴보면 제시 웨버,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확정할 수 없는 범주에 속해 있어서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끔찍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게 바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끔찍하고 비극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문제를 좁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범죄인가요? 왜냐하면 그 말은 불법적인 사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요, 저는 여전히 여기에는 다른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학적인 문제, 심리학적인 문제 등요. 거의 70명에 달하는 희생자들 중에는 취약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아마도 노숙자들이나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를 겪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들 중 일부 사망은 사고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일부는 스스로 해를 가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일부는 원인이 불명확하다고 판정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사망들이 범죄라고 불법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문이 드네요. 100 맞죠?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시선이 이 새로운 사망 사건에 쏠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새로운이라는 건 시신이 2026년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흥미롭긴 하지만 이 시신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사실이 있죠. 당국은 시신이 물에 오래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시신은 옷을 입은 채 관리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부터 시작합시다. 그 점이 이 죽음의 상황, 또는 적어도 시신이 그 물에서 발견된 방식에 대해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에 의해 옮겨졌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건 뭔가를 말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제시 웨버 씨, 그건 2,500마일에 달하는 수로와 같아요. 그렇다면 물과 시신이 잠기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건 무엇인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신이 정확히 어느 지점이나 어느 지역에서 물에 들어갔는지 확실히 알아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미끄러져서 빠진 건지, 누군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한 건지, 아니면 술에 취했거나 약물을 복용해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바유 지역의 상황을 보면 모두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리 직원들이 시신을 발견하고 올바르게 신고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옷을 완전히 입은 채로 시신이 비교적 온전하게 발견됐다는 건 물에 잠겨 있었던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해요. 여기에는 60명 이상의 다른 희생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사망 원인에 대한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그렇고 제시 웨버 씨, 우리는 검시관이 둔기 손상, 외상, 목 졸림, 총상, 칼에 의한 상처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랬다면 저는 분명히 다르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와, 정말 살인 사건이나 불법적인 죽음이 있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한 명 미스터 모건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것의 대부분이 아직 불확실해요. 2026년에 발견된 이 시신에서 범죄 흔적이 없다는 말이 맞나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를 들어 둔기 손상이나 총상 같은 명확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나요? 나중에 바뀔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우리 모두가 진짜 범죄 커뮤니티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이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실에 근거한 사망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정말 끔찍하고 비극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범죄라는 단어예요. 우리에겐 범죄가 있나요? 저도 우리 이전 대화에서 어떤 분들은 패닉 버튼을 누르고 연쇄살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요. 3명, 4명 더 많은 사람이 다른 곳에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역사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시청자들이 아는 이름들 다머, 번디, 데니스 레이더, 게이시, 리지웨이 보시다시피 경찰은 우리에게 이제 연쇄살인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빠르게 알렸어요. 저는 전문가들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아니까요. 맞아요. 지금까지의 소견으로 타박상, 둔기 외상, 강제적 외상, 내부 출혈, 총상, 자상, 교살 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소견이 있었다면 분명히 다르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나 더 걸릴까요? 사망 원인과 사망 방식은 검시관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그 결과가 대중에게 공개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그 결과를 공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지금 이 새로운 시신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추측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 정말 훌륭한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법 집행 기관은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제시 웨버 대중에게 모든 정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하고 알려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만약 연쇄 살인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를 절대 위험에 빠뜨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얼마나 오래 걸리냐는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알다시피
검시관 사무실에는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과학적 배경을 가진 자격이 있는 의사들이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이 건은 몇 주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베이유 사망 사건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2년째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당국이 단 한 건의 살인 사건만 있었다고 결론 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제 말은 그 결과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뭔가 다시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직 결론이나 원인이 불분명한 사건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살인으로 판정된 사건이 한 건뿐인 점을 의심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시 웨버 씨 수년간 일해 오면서 또 지역 주 연방 당국과 함께 일해 오면서 저는 그분들을 진정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고 체계적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세부 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70명 가까운 잠재적 피해자 중에서 그분들이 한 명은 확실히 살인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분들을 믿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저는 이와 관련해서 사회학적, 심리학적 요인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노숙자분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약물이나 알코올 관련 문제를 가진 분들 말이에요. 이것 역시 특히 2,500마일에 달하는 수로로 둘러싸인 이곳에서는 치명적인 조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다면 당신은 현재 휴스턴 전역에서 이 모든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단 한 명의 범인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군요. 그리고 이게 흥미로운 점인데 크론에 따르면 휴스턴 범죄 신고센터의 피해자 지원 및 옹호 담당 이사인 앤디 카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급성장하는 실화 범죄 장르는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왔습니다. 소문은 클릭수로 퍼집니다. 늪지대 연쇄살인범 얘기가 관련 없다는 설명보다 더 관심을 받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 당신의 관점을 듣고 싶다고요. 기본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연쇄살인범이 범죄 행각을 벌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전엔 이런 일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CCTV나 휴대폰 데이터 때문에 힘들죠. 동의하시나요? 네, 정말 100% 동의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80년대, 90년대로 돌아가 보면 다머, 번디, 게이시, 바인드, 토처, 킬, 비인드, 토처, 킬 같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손에 휴대폰도 없었고 거리마다 움직임을 녹화하는 CCTV도 없었고 컴퓨터로 검색하는 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점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범죄학자로서 매일 범죄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어디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어디에서 감소하는지 살펴봐요. 그리고 연쇄살인요? 정말요? 우리가 마지막에 얘기했을 때도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문제가 안 되죠? 예외가 있을까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더 큰 우려는 대량 살인범들이에요. 한 번에 3명 이상을 살해하는 사람들 말이죠. 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건 연쇄살인범과 달라요. 연쇄살인범은 시간차와 다른 장소에서 3명 이상을 살해합니다. 네, 덧붙이자면 우리가 알기로 익사가 모든 사건에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입니다.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해도 있고 타살도 있고 약물 남용이나 과다 복용, 심장 문제와 관련된 사망, 그리고 사고로 시신이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휴스턴 퍼블릭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해리스 카운티 법의학 연구소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라고 합니다. 2017년 이후 현지 바이유에서 209 이상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최근 2년간 이 기록상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35구 시신이 발견됐고 지난주에도 시신이 나왔습니다. 네, 2025년에는 34구가 발견되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2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사이 숫자가 변동했지만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해 지금 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소셜미디어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서도 급증이 확인된 겁니다. 굿맨 박사님.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과 배이유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왜 최근 몇 년 사이에만 이런 증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2026년에야 시신이 발견되는 건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증가한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개인들의 정신 건강 상태에서요.
아마도 마약 사용이나 알코올 남용, 극심한 우울증을 통해 스스로를 치료하고 싶어 하거나 자해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일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소셜미디어가 다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공황이나 혼란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지역이 이제 잠재적으로 자해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자석처럼 끌리는 곳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 수로 근처나 그 주변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노숙인들에게요. 있잖아요. 제시 웨버 씨.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저는 사실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사건을 로 앤드 크라임에서 다뤘던 것도 기억해요. 하지만 봄방학을 맞아 여행을 갔던 한 젊은 남성이 있었어요. 그는 봄방학을 맞아 자신의 형제회 친구들과 함께 테네시로 축하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그 젊은 남성이 사망했죠.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일리 스트레인입니다. 20대 초반 라일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결국 밝혀진 사실은 그가 봄방학을 보내고 있던 테네시 지역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물이 굉장히 많았고 안타깝게도 그는 익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70명 가까운 사망자 중 많은 수가 익사이며 일부는 순수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클릭 아이 휴스턴에 따르면 텍사스의 팀 밀러 씨 EQ 서치, EQ 서치 소속인데 EQ 서치라고도 할 수 있고 제가 발음을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자원봉사 수색 단체입니다. 팀 밀러 씨는 베이유 강물 아래의 차량과 함께 더 많은 시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휴스턴 시가수로 바닥의 차량 인양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닥터 굿맨 시신 수습뿐 아니라 사망 원인과 방식 규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잠긴 차량에서 더 많은 시신이 발견된다면 제 말은 차량에서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그건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사고일 수도 있겠죠. 맞죠? 아니면 홍수나 그런 종류의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물에 잠기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량에서 더 많은 시신이 발견되기 시작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그렇죠? 제 생각에 항상 중요한 건 말이죠. 아시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즉 사망자 수 전체로만 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진짜로 이 우리가 트루크라임 분야에서 이해하듯이 각각의 사건은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사망자가 60명이든 70명이든 아니면 2017년 자료에 나오는 잠재적인 200명이든 각각의 사건은 여전히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조사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말씀하신 요점은 이해하고요. 만약 더 많은 시신이 발견된다 해도 아직 우리가 패닉 버튼을 누를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사 당국이 다르게 말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시 우리 분야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발견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원인 미상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에겐 증거가 없고 연쇄 살인범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할 데이터도 없어요. 그리고 보내드리기 전에 저는 당국이 한 말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아까도 언급했었죠. 해리스 카운티 검사 션티어는 연쇄 살인범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베이유에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약물이나 술에 취한 사람이 있으면 상황이 더 어렵다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네, 베이유에서 유기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 말, 경찰서장이 한 발언, 그리고 당국이 전반적으로 한 말들과 함께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줄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추측과 소문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이 이 상황을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보고서도 읽었고 기자회견도 들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법 집행 기관 관계자들이 국민이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며 어디에 가고 누구와 교류할지에 대해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 한다고 믿어요.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다른 연쇄 살인범들의 역사적 사례를 돌아보면 법 집행 기관 관계자들은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대중과 정보를 공유했어요. 그들은 이것이 다른 등급이고 다른 분류에 속한다고 느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대중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죠. 다시 말하지만 안전과 보안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체 소셜미디어 이념과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사람들은 60초 안에 헤드라인을 읽고 게시물과 공유 좋아요를 확인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법 집행 기관을 믿고 그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앞으로 공유될 내용들을 아주 신중하고 꼼꼼하게 분석하고 싶어요. 닥터 데비 굿맨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제시 웨버. 저야말로 영광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저를 X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세요. 제시 웨버였고 다음에 뵙겠습니다.